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3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언론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기술이 일부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3, 4년 내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국방TV 공공채널 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안보 전문 채널로서 공공 또는 공익 채널로 지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SLBM 수중 발사를 두고 초기 비행 시험 단계에서 일부 기술적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쯤 북한이 기습적으로 발사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이메일을 통해 회람한 언론 성명에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 안보리의 이전 결의안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핵무기 수송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영내외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관련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안보리 회원국은 북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하고 앞서 표명한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각국에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수중 공격 작전 실현을 위한 요구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며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SLBM 시험 발사에서 유효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사거리가 최소 300km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발사체는 30km 정도밖에 비행을 못했다며 전력화까지는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중 사출 능력 등에서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전력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중 발사에서 초기 비행 시험 단계에서 일부 기술적 진전을 보인 것으로 우리 군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전력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능력으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 그리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과 KAMD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잠 작전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대비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 전력 증강도 추진하고 있다며 해군의 탄도탄 요격체계 탑재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의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독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전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만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SLBM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다수의 실험에서 실패하지만 실험할 때마다 지식을 얻는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제3국인 독일에서 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을 구축해왔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은 아니라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과 이행 과정에서 이전보다는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31개월 동안 한미연합 사령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커티스 카파로티 장군의 환송식을 열었습니다. 25일 합동참모부 연병장에서 열린 이번 환송식에서 이순진 합참의장은 스카파로티 장군에 대해 지난 31개월 동안 대한민국 방위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의장은 또 스카파로티 장군이 미래 한반도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실전적인 연합훈련과 연습을 통해 한미연합군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우리의 적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우리의 전략적 환경도 바뀌고 있다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피와 땀을 흘렸기에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며 비무장지대에서 한국군 장병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한미연합군 사령관에 취임한 스카파로티 대장은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에게 연합사령관직을 넘기고 유럽 총동맹 사령관 겸 나토 사령관으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65년 만에 방한한 노병들은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 함께 전투하다 전사한 전우의 묘비에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이 6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참전용사 50명과 유가족 등 120명의 방한단은 23일 오후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함께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전우의 묘비를 찾아 기도하고 고인의 넋을 위로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전쟁 당시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한 임진강 가평 전투에 참가했던 참전용사들은 묘역을 둘러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I'm very proud of my companions that are here. The real heroes are here. Not us visitors, but the real heroes are the ones that are still here in Korea. 임진강 가평 전투 65주년을 기념해 영국 글로스터 박물관은 임진강 전투의 영웅 제임스 칸 대령의 유품을 유엔 평화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칸 대령은 당시 영국 글로스터 연대의 대대장으로 치열한 전투 끝에 적에게 사로잡혀 19개월 동안 혹독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칸 대령이 포로 생활을 하며 돌로 만든 십자가와 글로스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권총, 군복, 빅토리아 최고 무공훈장 등이 유엔 평화기념관에 전시됩니다. 영연방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의 방한 행사는 1975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3만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 22일 국군 의무학교에서 46기 의무사관 및 13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임관자들은 앞으로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 보존이라는 중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임관식에서 육해공군 군의 672명, 치의 74명 등 의무사관 746명과 수의사관 38명이 장교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들은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에 이어 3주간 국군 의무학교에서 병과교육을 받으며 야전에서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실무 능력과 리더십을 배양했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 군의 의료체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84명의 임관자들 중 한재현 해군 대위와 변진규 공군 중위가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고 그 밖에 16명이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상 등을 받았습니다. 한편 해마다 의무 수의사관 임관식에는 대를 이어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부자나 동반 입대하는 형제들이 화제가 되곤 했는데 올해는 3대째 군의관이 탄생했습니다. 김동현 공군 대위는 조부 고 김국보옹과 부친 김철수 씨에 이어 군의관이 됐고 권용재 육군 대위는 부친 권태원 씨와 같은 23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군의관으로 임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연히도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하셨던 부대로 가게 되었는데
가서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임관한 의무사관들은 앞으로 3년간 육해공군 각급 부대와 군 병원에서 장병들에게 인수를 펼치고 수의사관들은 예방 의무와 공중보건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우리 방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개최됐습니다. 공공공익 채널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국방안보를 다루는 국방TV를 공공공익 채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디어 레퀴엠,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재성차를 주제로 2016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학과 연구소, 방송사, 공공기관에서 4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방송과 정치, 저널리즘, 미디어 심리 등 다양한 주제별로 세션을 마련하고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공공공익 채널을 주제로 열린 기획 토론회에서는 현 안보 상황에서 국방TV의 위상과 역할을 포함해 국방TV의 공공채널 진입과 공공채널에서의 국방안보 분야 신설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세명대 김기태 교수는 2005년 12월 개국한 국방TV가 국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와 민군 일체감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시대의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 등 대국민 정보 제공에 앞장서면 물론 국군 장병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국방TV의 공공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국방TV는 국가안보의 큰 프레임에서 통일 외교를 포함한 튼튼한 안보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채널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채널은 KTV와 국회방송, 방송대학TV 등 모두 3개. 김 교수는 국방TV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국방TV의 사회적 필요성을 대내외에 인식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과제를 적절히 수립해서 국방TV의 사회적 필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다양한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는 상업방송인 종편 채널이 의무 전송 채널로 지정돼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공채널과 공익채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무전송 채널이라든지 공익채널, 공공채널의 선택 방법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 원칙도 없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그냥 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국방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다루는 매체가 유료 방송의 기본 묶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기본 묶음 편성과 함께 낮은 숫자로 채널을 배정해 시청자의 볼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군수사회와 3보급단이 지역 주민과 장병 가족들을 초청해 민관군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행사를 대군 신뢰도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발판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3보급단은 지난 22일 장병 가족과 지역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민관군 어울림 한마당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대가 먼저 지역사회와의 벽을 허물어 군의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군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우리 3보급단은 민간군 어울림의 날 행사가 지역 공동체들이 상생, 협력하는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 행사의 슬로건인 다가가는 군심, 환호하는 민심처럼 행사가 끝난 후에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3보급단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 주민들은 장갑차 탑승과 모의 수류탄 체험을 하고 전시된 군 장비 등을 보며 군을 더욱 이해하는 것은 물론 안보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예비역이지만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민간군이 함께하는 행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3보급단이 예비군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니 현역과 같은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군 부대도 지역사회의 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민관군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매년 개최해
지역사회와 장병 부모님들에게 강하고 친근한 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두열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항공부품 국산화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산화 개발 부품에 대한 가망 인증 수행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방산인 윤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항공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론을 이어갑니다. 주제는 항공 부품의 국산화 발전 방안. 발표에 따르면 항공 분야에서 국산화 개발 부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산 경공격기와 수리온 헬기, KF-X, 소형 무장 헬기 사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부품의 국산화율은 60%로 나머지 40%도 국산화하기 위해 힘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용 항공기와 달리 국산화 개발 부품의 항공기 장착 시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 참석자들은 국내 부품 개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라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기품원 시르탄센터가 이렇게 구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망 인증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어떤 시르탄센터 내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도 좀 구비해서 개발 업체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업체들이 국산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국산화 부품 개발 품목에 대해 항공기 장착 시 육군과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가망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개발 관리 기관에서만 받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국산화 개발 기간을 줄이고 업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 학, 연 및 정부 부처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항공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협조하여 항공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항공 부품 국산화의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 기품원은 부품 국산화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과거 우리 군의 소식을 되돌아봤던 다시 보는 국방뉴스가 오늘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1982년 국방부와 합참 직원들이 서울 지역 모내기 대민지원에 나섰던 내용을 중심으로 과거 우리 군을 되돌아봅니다. 필승의 전력 배양에 영일이 없는 육군 제5810 부대에서는 오늘도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불퇴전의 전력 배양에 여념이 없습니다. 멸공의 함성이 온 들판을 메아리치는 상륙훈련장에서는 상륙작전 수행 능력과 합동군으로서의 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훈련장 기존 시설물을 이용 강인한 치력과 불굴의 투지로 각종 상륙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선망 훈련, 기초 헬기 다이빙, 침투 훈련 등을 통해서 종합훈련으로 이어지는 이 훈련에서 각종 험난한 코스를 자신 있게 돌파하는 장병들의 모습은 훈련은 곧 전투이며 훈련 시 흘리는 땀은 실전에서의 피를 대신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동작마다 드높은 사기와 필승의 신념이 넘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모내기에 한창 바쁜 계절입니다. 국방부 및 합참 직원 200여 명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2번지 일대에 논 4,700여 평에 대해 모내기 대민 지원을 실시해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과학 영재 양성과 선박 기술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개최된 이번 종합 모형 함선 경연대회의 모형 함선 제작 부문은
군함 부문과 상선 부문 등 6개 종목으로 구분해서 실시됐습니다. 경연대회는 국민학생부, 중고생부,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돼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주 부문에서 국민학교 학생부는 250m의 원형 트랙을, 중고생부는 250m의 활자형 장애물 코스를, 대학 일반부는 250m의 활자 및 원형 복합 장애물 코스를 달리게 하는 스피드 경주가 진행되어 마치 넓은 바다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관람자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혼자만의 망상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시기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